나는 아직 괜찮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조금씩 더 깊어지는 주름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은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건강, 돈, 가족관계 등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민들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책은담에서는 마음이 평온한 자는 1000가지 복이 따르고 마음이 혼란한 자는 10,000가지 병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얼마 전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친구의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 친구가 최근 대장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 걱정시키기 싫었다는 것이 그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세대가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특히 치매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더더욱 숨기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의 7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3가지 이상의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는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60대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우울한 거지라고 생각하거나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에 치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치료 비용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달 평균 의료비가 30만 원이 넘는 가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담을 자녀들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낄까봐 괜히 걱정할까봐 하는 마음에 혼자서 고민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기검진을 미루거나 증상이 있어도 참고 지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과 치료나 백내장 수술 같은 비급여 항목의 치료는 고비용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더욱 큰 숙제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걱정도 혼자 삭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 복용 시간을 놓치거나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어지러움증 같은 증상들은 약물 부작용일 수 있지만 이런 걱정을 의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운동이나 식단 관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의사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권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운동하기가 힘들고 오랜 식습관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에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직 초기니까 괜찮겠지. 더 지켜보다가 말해야지 하면서 혼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 검진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그 걱정은 배가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30% 이상이 한 달 이상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매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생기면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지만 이런 걱정을 말하면 실제로 치매로 의심받을까봐 말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혼자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 관련된 걱정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자식 농사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해도 부모 마음은 늘 걱정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부모의 80% 이상이 성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의 주택대출 이자나 전월세 비용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자녀들의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아 이러다가 평생 전세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자녀들과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 속 썩인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우리 세대처럼 고생해서 집 장만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세대 차이만 더 커질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 구입을 위해 노후 자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45%가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의 노후 자금을 줄여가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직장 생활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서 자녀들이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갑자기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이러다가 실업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자녀들의 직장 생활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손주 양육 문제도 예민한 부분입니다. 자녀 세대의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손주를 돌봐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큽니다. 특히 요즘 육아 방식은 우리 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아이를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생각했던 우리와 달리 요즘은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TV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영어 교육을 위해 영어 동요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다 보면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손주 양육을 도와주는 조부모의 70% 이상이 육아 방식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분가한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모이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하는 것도 서로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너무 안 하면 서운해할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의 경우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도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참견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늘 따릅니다. 상속과 재산 분배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공평하게 나누자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한쪽에 더 주자니 다른 자녀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됩니다. 특히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 현금으로 나누기도 어렵고 부동산을 나누자니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한 가구가 전체의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결혼 생활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우리 자녀도 이혼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커집니다. 특히 손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걱정이 더욱 큽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자녀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라서 걱정된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도 걱정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자녀들의 인간관계가 우리 세대와는 매우 다르게 변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메시지나 SNS로 소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요즘 세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긴 한 건가, 힘들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긴 한 건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멀어지면 서운해합니다. 이런 미묘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 세대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걱정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현실과 노후 불안은 더더욱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은퇴 후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의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68%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중 45%는 심각한 수준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은 노후 자금의 실질 가치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했는데 이는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즉,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면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고민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고 안전한 투자 상품은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73%가 투자 실패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평균 손실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 실패 경험은 주변에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곤 합니다.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자산의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보험 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의 실제 수익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가입한 보험 상품 중에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불필요하거나 보장 내용이 부실한 것들도 많지만 해약하자니
원금 손실이 너무 크고 그대로 유지하자니 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자산은 더욱 큰 고민거리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노후를 위해 마련해둔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팔자니 손해가 크고 계속 보유하자니 관리비와 세금이 부담됩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대규모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보유한 부동산의 평균 관리비가 월 5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 부담될까봐 하는 마음에 말을 꺼내지 못하고 대신 본인의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지만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난방을 줄이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보며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 추세라면 2055년경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50대인 사람들이 80대가 되었을 때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있다가 은퇴한 분들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힘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의료비 지출도 큰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증가하는데 이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가 평균 45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인데 이는 매달 11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실손보험료도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보험료 납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주변에 털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다, 친구들에게 창피하다 하는 마음에 혼자 고민하다가 더 큰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관계의 불화와 갈등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서로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간 갈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에 달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텔레비전만 보냐? 당신은 왜 맨날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냐 하는 일상적인 말다툼부터 시작해서 깊은 대화가 없는 건조한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들 사이에서도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이혼 건수가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나누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할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속으로만 삭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퇴 후 부부간 소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85%가 대화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60%는 하루 대화 시간이 3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이야기가 없다. 이야기를 해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들의 경우 직장에서의 권위나 지위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평범한 남편으로만 지내야 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은 오랫동안 가사를 전담해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서 모든 것에 간섭하려 들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취미와 여가 생활의 차이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은퇴 부부의 75%가 여가 활동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밖에서 활동하길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등산이나 요가, 댄스 수업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TV 시청이나 인터넷 서핑으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또는 남편은 골프나 등산 등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데 아내는 집안일이나 손주 돌보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결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각자의 생활 패턴 차이도 문제가 됩니다.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청소와 정리정돈의 기준까지 모든 것이 달라 매일 작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면서 이런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부부 갈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생활비 지출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펑펑 쓰냐? 당신은 왜 그렇게 돈에 인색하냐 하는 다툼이 잦아집니다. 특히 각자의 용돈 사용이나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건강에 너무 신경 쓰고 운동을 강요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간섭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는 한 사람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상대방의 돌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식단 조절이나 약 복용을 둘러싼 잔소리가 일상이 되면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성생활의 변화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이지만 이에 대해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존심 문제와 직결되어 더욱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85%가 성생활 관련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구 관계를 둘러싼 갈등도 있습니다. 당신 친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낸다. 왜 그 사람하고 그렇게 자주 만나냐 하는 질투나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성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사용을 둘러싼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며 소통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불필요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 사람은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주 양육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더욱 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와 자존심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민해지는 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동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활발한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이 지나면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가 8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끈끈했던 사이였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는 서로의 관심사도 다르고 만날 이유도 없어져 버립니다. 특히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나 역할이 컸던 분들일수록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하던 임원이었는데 이제는 동네 노인정에서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지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전 직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우울감을 더 강하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경제력의 차이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모임에서 이번에 제주도로 골프 여행 가자,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기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비싼 식당에 가자고 하면 어떡하지? 골프 회원권이 없다고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담 때문에 점점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지위나 명예에 대한 집착도 큰 문제입니다. 나도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불편해 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꼰대 같다는 시선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니 소외감이 듭니다.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키오스크 주문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할까봐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건강 문제도 자존심과 직결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거나 약을 먹는 것을 주변에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은 멀쩡한데 뭘 하면서 검사나 치료를 미루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의 소외감도 깊어집니다. 자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대화를 따라가기 어렵고 손주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면 더욱 서글퍼집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는 옛날 얘기만 하신다. 할머니는 트렌드를 모르신다는 식의 반응을 접할 때면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노년의 새로운 관계 형성도 쉽지 않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정에 나가보지만 이미 형성된 기존 관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성관계는 더욱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싶어도
자녀들의 반대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 나이에 연애라니 하는 주변의 편견이 두렵고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도 망설여집니다.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자격지심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식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숨기고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행자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